자, 오늘 제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날 때 이건 썸을 타든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당연히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날 때 이런 질문은 굳이 하지 마세요라는 질문으로 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승전결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다투는 일이나 서로에게 감정이 멀어지기도 하는 일,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분명 그런 의도를 가진 건 아니지만 결국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남녀의 대화 패턴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결과로 맞닥뜨리기 전에는 사실 우린 많이 모르거든요. 막상 그 결과가 닥치고 나면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채 왜 이 사람은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모신 말을 하는 거지? 우리는 심지어 왜 헤어져야 되는 거지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보고 있단 말이죠. 사람 말이라는 게 참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처럼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는 그 질문들은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좋게 풀어갈 수 있는지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단연코 전 여자친구랑은 어디 가봤어? 전 여자친구랑은 뭐 해봤어? 라는 과거 경험을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정말 쿨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나도 이 사람이랑 어딘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괜히 이 사람이 제주도를 가봤으면 어떡하지? 괜히 이 사람이 부산 여행을 전 여자친구랑 가봤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여자 마음이라는 게 또 그냥 싫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마음 때문에 그 여행지를 피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너 전 여자친구랑 부산 가봤어? 라고 묻지 않아요. 너 전 여자친구랑 어디 여행 가봤어? 뭐 해봤어? 라고 주관식 답변을 묻습니다. 나도 그런 의도를 가진지 모른 채 그냥 이런 걸 물어요. 이 질문을 받은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남자들도 진짜 바보가 아니고 눈치가 정말 없는 남자가 아닌 이상은 분명 여러분이 찝찝하게 대답을 할 게 뻔해요. 어딘가 여행을 갔지만 그 여행지를 빼고 말한다든지 또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럼 여러분들은 그 남자친구의 반응을 또 보면서 가지찝찝해지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뭐 여행지를 얼마나 썼느니 너는 왜 걔랑 여행을 몇 번이나 갔는데 왜 나랑은 한 번도 안 갔느니 그런 대화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애초에 하지 않는 게 나아요. 대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게 궁금하면은 제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다르게 회유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남자들은요. 남자들끼리의 그 친구들끼리 갈 법한 여행지나 그리고 연인과 같이 갈 만한 여행지의 코스 자체가 그냥 달라요. 여성분들은 워낙 이제 같은 동성 친구를 하더라도 여자애들끼리 3, 4 모여가는 여행지나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는 그 여행지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은 남자를 잘 모르면 모를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진짜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던져보세요. 너는 어디 여행 가봤어?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질문을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너는 가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뭐가 있어라는 질문을 물어보세요. 그럼 이 대답 여하에 따라서 얘가 지 전 여친이랑 갔는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갔는지에 대한 게 그냥 딱 나와요. 굳이 그렇게 안 물어봐도 돼요. 어떤 기준이냐면 다른 이성의 접점의 루트가 있냐 없냐예요. 정말 남자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친구들과 갔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술집이든 번화가든 핫플레이스든 이런 사람 중심의 장소로 그냥 여행을 가요. 정말 아웃사이더가 아닌 이상은. 하지만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겠지만 여자친구랑 간 여행지는 분명 유적지, 미술관, 컨텐츠 중심의 장소가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자친구 사진 찍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건 잘 알 거예요. 항상 어디 여행을 가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와 추억을 남기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라는 게 빠질 수가 없고 심지어 미술관을 가든 그렇겠죠. 하지만 남자들끼리 여행을 가면은 그런 데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어디 유명한 술집을 갔다, 어디 되게 사람 많은 핫플레이스를 갔다 왔다, 이게 주된 남자애들끼리의 여행지예요. 쌓을 수밖에 없는 질문을 안 던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때론 여성분들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들, 즉 너는 내가 어떤 점이 특별해? 너는 나의 어떤 점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넌 내 어디가 좋아? 라는 비슷한 질문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걸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딱 감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남자는 정말 10%예요.
언변이 뛰어나지 않은 게 대부분 90%의 남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 분명 얘네들이 말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눈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힘들어해요. 또는 여러분들에게 설령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고 쳐요. 결국에는 악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시에는 여러분들의 이 질문을 받고 나는 너랑 이런 대화가 되게 잘 통한다고 생각해, 너랑 나랑 공감 코드도 되게 잘 맞고 취미도 되게 비슷해서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연인 간에는 좋아하는 이유가 나중엔 싫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아픈 연애를 했던 기억 중 하나가, 분명 이 사람은 나의 이런 점이 좋다고 했는데 나중엔 나의 이런 점이 싫대요.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럼 이 말을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헤어지는데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 명분을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달콤한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질문들은 하지 않는 게 100%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을 확인하는 그 마음을 다르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딱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유진아, 너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딱 느낌이 어땠어? 우리 딱 사귄 날 기억나? 그때 우리 롯데월드 갔었잖아. 근데 그때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사건이나 이벤트 또는 느낌을 물어보세요. 그럼 사실 어차피 그 느낌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주체를 너는 내가 어떤 점이 특별해라고 묻지 않더라도 그냥 이 질문을 던지면 알아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특별한 점을 더 자연스럽게 잘 얘기해 줄 거예요. 어차피 질문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대답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자친구랑 처음 만났을 때 첫 느낌이 되게 어땠는지, 어떤 느낌이 좋았는지, 그냥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그 사람이 넌 내 어디가 좋아? 라고 질문을 했어도 같은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물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은연중에 어느 한쪽의 편을 정해두고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사이에서 겪은 일이든 또는 일을 하면서 겪은 어떤 여러분들의 고민이든 분명히 어떤 한쪽의 편을 여러분들은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개입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야, 내 친구랑 뭐 다른 친구랑 이렇게 만났거든. 근데 걔네가 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카페를 갔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싸웠대. 근데 A의 입장은 이러이러한 거고 B의 입장은 이러이러한 거야. 너가 보기엔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의 질문들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내 마음속에 정답은 이미 있거든요. 분명 처음에는 뭔가 내 남자친구는 다르게 생각하려나? 어떤 관점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남자친구의 논리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내가 저 상황이 됐어도 얘는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할까? 이게 괜히 이입이 돼요. 그냥 여러분이랑 생각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얘의 입장이었어도 얘는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라고 지금 괜히 이입이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사실 대안이 없어요. 그냥 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소개를 받거나 첫 만남 또는 썸을 탈 때 나올 법한 질문들인데, 보통 남자들은 땡땡땡 같은 여자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질문들이에요. 뭐 귀여운 여자 좋아하지 않아요? 뭐 보통 남자들은 되게 섹시한 여자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 뭐 드라마 보면 죄다 남자 주인공들이 당황하면서 물 한 잔 이렇게 캬 들이키면서 아니에요. 저는 그런 여자들보다 땡땡씨 같은 여자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90%입니다. 그리고 팩트를 명확하게 따지면 뭐뭐 같은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yes or로 질문이에요.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yes or no에 따라서 그냥 뭐 나쁘지 않죠라고 얘기를 하는 대답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여자들을 싫어하는 남자가 있나요? 여자분들도 잘생긴 남자, 뭐 키 큰 남자, 뭐 능력 있는 남자, 이런 남자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그냥 뭐 나쁘지 않죠. 뭐 그냥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이 진짜 현실적인 답정너식의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뭐야 얘? 나쁘지 않다고? 그럼 뭐야 얘 그런 여자 좋아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받기 시작해요. 의도한 반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여자보다는 나 같은 여자의 어떤 특성이나 나 같은 여자의 매력을 좀 더 좋아해 주길 바라는 마음. 그럼 이거는 딱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면 돼요. 근데 땡땡씨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이 남자가 나를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 했고 내가 가진 특징이나 매력점을 이 사람이 지금 좋아하는 게 맞다면 나와 비슷한 공통점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되게 뭔가 귀여운 연예인보다는 이런 섹시한 상의 여자애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뭔가 키가 작은 사람보다는 키가 큰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 이상형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뭔가 내 얘기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게 그냥 정답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질문 때문에 제일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생기거나 좀 다투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너는 그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인 걸 왜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이 방에는 모두가 알 거예요. 심지어 그 남자친구도 알아요. 하지만 그 대답을 명확하게 해줄 수 없는 게 남자친구분의 입장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 질문이 나올 정도면은 그 남자친구는 여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말에 우리 모두가 아는 정답 같은 말을 해줄 수 있는 남자였으면은 애초에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하게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다르다는 걸 인지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질문은 정말 못하거든요. 저는 장담컨대 이건 정말 이기적인 질문이에요. 비유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랑요, 물에 빠져서 뭐라도 잡아야겠다고 허우적대는 사람의 입장은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에 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멀리서 방관하듯이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얘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얘는 지금 왜 이런 내 마음에 안 드는 태도를 보이지라는 거는 좀 더 방관자적인 입장이에요. 하지만 그 남자친구는 일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친구들과의 어떤 술자리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본인의 약간 삶의 라이프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정말 내 여자친구가 서운하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막상 그 상황이 있으면 이런 질문을 사실 못 하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언정 어차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상황이 되면 차라리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세요. 너가 그렇게 나보다 그걸 우선시한다는 생각이 느껴져서 내가 좀 많이 서럽고 눈물이 나. 속상해. 근데 지금은 네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냥 시간을 줄게. 너가 그걸 먼저 해결하고 나한테 그 다음 사과를 하든 그 다음 더 나한테 두 배로 노력을 해주든 그렇게 다시 네가 나한테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내가 그 말을 하는 의도가 이 사람이랑 지금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연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후회할 말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말도 헤어지자는 말을 남발하는 게 후회할 말이 아니라 이 말도 그래요. 그걸 그 가정에는 당시에는 모를 뿐인 거지. 어차피 후회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질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섯 가지만 하지 않아도 억울하게 인연이 안 될 인연이 없어지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